네, 김 선생의 정치 일기 김정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어요. 이제 그동안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희 그 편집자분이 좀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상이 좀 없었고,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재보궐선거 했었죠. 사람들은 어차피 경남 지역에 국한된 선거이고 딱 두 석밖에 안 되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각자 원래 의석 지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리뷰를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경상남도 통영 고성. 여기서는 지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20대 때 당선됐던 곳인데 무투표 당선이에요. 투표를 하지 않고 후보가 한 명이기 때문에 선거 없이 당선이 된 거죠. 그런 곳에서 지난 작년 지방선거 때 통영시장의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수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아주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기대를 많이 걸었지만 35% 정도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양민석 후보가 패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뻔한 선거지만 그래도 35%를 그 지역에서 거뒀다라는 거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분명한 호재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취약한 동부 경남이기 때문에 서부 경남이기 때문에 매우 잘한 거고요. 이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고성 사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영 사람. 통영의 인구가 고성보다 2배 가까이 되는데 그런 소지역 주의는 역시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영 고성의 더불어민주당 35%는 매우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재밌는 거는 창원 성산이었었는데 저는 사실 정의당 후보가 좀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야권 단일화를 한 정의당 후보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504표, 엄청난 신승을 이제 거두었거든요. 개표율 60%까지 한 4% 차이로 그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기고 있어서 저는 어렵다, 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표율 99%에서 마침내 역전을 시켜서 저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초선이고요. 물론 뭐 정의당 원래 지역구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싶겠지만은, 사실 창원 성산은요, 그동안 과거 민주노동당 권영길, 정의당 노회찬 등 굵직굵직한 진보 스타들을 배출을 해내면서 진보 정치의 1번지라고 소위 불리던 곳이었는데요. 첫째,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 저는 어느 정도 먹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고 경기도 어렵고 경제에 대한 성과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는 정부에 대한 견제가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둘째, 노회찬의 향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효과 없었다. 왜냐면은 이 노회찬 의원이 한 57% 정도로 당선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여영국 후보가 46% 받았나요? 한 11% 정도가 빠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향수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축구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축구장에서 유세를 함으로써 몇몇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분을 샀는데요. 공교롭게도 강기훈 후보가 크게 뒤진 창원 사파동이 그 축구장이 위치한 그곳인데, 축구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 또 경남FC를 좋아하고 아니면은 현장에 직접 갔던 분들, 이분들 중에서 창원시 성산구에 사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지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 있었겠지만 그거는 황교안 대표가 좀 더 타격이 컸을 것이고, 강기훈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정도. 그래서 강 후보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별로 없었고, 마찬가지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그로 인한 반사 이익도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통영 고성에서 이제 자기 측근을 이제 공천하면서 당선을 시켰지만
원래 유리한 지역구였고, 강기훈 후보가 굉장히 창원에서 따라잡았지만 결국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은 반반 반반. 하지만 잘한 것도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대여투쟁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의당이 창원 성산을 지킴으로써 민주평화당과의 그런 교섭단체도 저는 100%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약간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교섭단체를 안 할 리는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된다고 보고요. 내년 총선 때는 모른다. 임기가 고작 1년이고 여영국 후보가 지역에서 활동을 좀 했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인지도는 낮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창원 같은 곳에서 이렇게 500표 차이로 이겼다라는 거는 저는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먹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이나 아니면 경제에 대한 일시적인 뭐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내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경남 두 군데지만 그 외에도 재보궐선거 했었죠? 뭐 전주의 시의원, 문경 시의원 뭐 이렇게 했었는데 물론 민주당의 완패였습니다. 전주에서도 민주평화당이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고 일컫는 재보궐의 공식이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연말쯤 되면은 속속 총선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이제 치열한 지역의 물밑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만간 총선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